시청자 여러분에게 사과 방송 드립니다. 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께서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에 미래경영연구소 스튜디오에서 시장 출마에 대한 인터뷰를 저와 70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5월 22일 날 10시쯤에, 오전 10시쯤에 녹화 방송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아침 8시경에 이 방송 카메라 3대 중에 2대의 녹화 테이프가 조작 실수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한국의 여러 이 방송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진들을 찾아다니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영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최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 제가 100배 사죄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또다시 재촬영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 말에 일말에 여지가 없는 잘못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새 카메라 중에 하나에 일부 저의 얼굴 모습과 또 김문수 지사와의 대담에 관한 녹음이 살아 있어서 그래서 대담 당일 찍었던 10여 장의 스틸 사진과 더불어 그것을 불완전한 녹음이나마 일일이 녹음을 풀어서 타이핑해서 자막을 넣어서 그날 70분간의 대담 내용을 방송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잘못을 씻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늘 오후에 방송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뉴스브리핑 대표격인 저의 잘못이고요. 시청자 여러분과 김문수 후보님 측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라는 점을 제가 시인을 하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5월 22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아침 일찍 와서 어제 생긴 녹화 사고 수습하고 또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세상 사는 것이 고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이도 또한 집착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지만은 세상이 다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드루킹 문제요.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의 일찌감치부터 진상을 알고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루킹과 지금 이 정권의 실세들 사이에 돈 거래만 하더라도 벌써 4건이 등장했습니다. 드루킹 측이 김경수 한주형 보좌관한테 2017년 9월 달에 500만 원을 줬다. 이것이 제일 먼저 터진 일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 오사카 총영사 건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실무 차원에서 알아봐 주라. 이런 명목이겠죠. 또 드루킹 측의 경공모 회원 200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가 2,700만 원을 모아서 2016년 11월에 쪼개기 후원금 행태로 김경수 후원회에 냈습니다. 또 세 번째 드러난 사실은 드루킹 측이 자신의 회원 부부 중에 송임배 양산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지금은 청와대 제1부속실의 비서관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 친구가 총선에 낙선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를 통해서 김경수 측을 접근하고 또 이 친구에게 100만 원씩 간담회 사례비 쪽으로 줬다라는데, 간담회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돈을 주는 것이 간담회인지 저는 좀 의혹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측이 처음으로 돈을 준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6년 10월경에 대선을 앞두고 한참 탄핵이 시작되려고 하는 국면에 느릅나무 출판사를 가서 킹크랩 서버 시연을 보고 난 뒤에 김경수가 수고했다고 100만 원을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어서 줘서 이 경공모 회원들이 피자를 사 먹었다. 경력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4차례의 돈거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0만 원의 돈거래가 있던 송인배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고도 별 문제가 없다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언제 조사했냐? 조사한 날짜가 매우 희한합니다. 자, 이 사건의 일지를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일단 드루킹 일당을 만났던 친노 친문의 핵심은 현재로서 4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김경수의 소개를 한 사람이 송인배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여권의 핵심 실세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라는 말들이 언론에 회자되다가요, 이제 겨우 송인배라고 청와대가 이제 거의 터지기 직전에 시인하고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송인배를 송인배라고 말하지 못하고 여권의 핵심 실세라고 보도해온 언론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어쨌든 송인배가 김경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김경수와 드루킹이 경공모가 엮여서 탄핵, 대선, 그리고 당선 이후의 여론 조작 등에 킹크랩 서버를 이용해서 깊숙이 관여되고, 그 과정에서 김경수가 경공모 일당에게 사실상 그런 활동을 하도록 보고를 받았고, 또 그 대가로 농공 형상에서 오사카 총영사, 센다이 총영사 등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고, 김경수가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보좌관은 돈을 받았고, 또 김경수도 100만 원을 이렇게 준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송인배는 2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고요. 또 드루킹 측은 김경수를 통해서 올 1월 달에 안희정을 소개받아서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지금 조국이 깊숙하게 민정과 관련되는 정치적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백원우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간에 도는데요. 그 백원우가 드루킹 긴급체포 전후에서 움직인 정황이 등장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등장된 인물이 무려 4명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지금 겉으론 등장이 됐는데, 이 4명 외에도 민정수석 조국, 사실은 백운우 민정비서관이 지금 드루킹, 김경수, 송인배 문제 등을 조사를 해서 조국에 보고하고 조국이 임종석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 통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송인배를 2번이나 조사를 하고 4월 20일, 4월 26일, 그러고도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배만 조사하고 별 문제 없다고 종결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26일 날 두 차례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덮고 있고, 또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만 알리고 종결을 지었다고 합니다. 특검까지 오게 된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관여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이를 조사하고도 덮고 별 문제 없다고 덮었다. 그러다가 지금 특검 직전에 터져 나와서 문제가 되고 지금 특검으로 들어갔고, 송인배 또한 특검의 조사 대상이 100% 될 겁니다. 자, 김경수라는 사람이 처음 관여되었다고 터진 것이 4월 13일이고 14일부터 김경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쯤에는 김경수가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한참 시끄러울 때인데, 이때 송인배가 실토를 해서 조사를 했다면, 이 사실을 떳떳하다면 언론에 밝히고 김경수가 송인배에 의해서 소개를 받았고 200만 원은 간담회 사례비로 받았다라고 했으면 됐을 건데, 왜 자기들끼리 별 문제 없다고 종결 짓고 청와대에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언론에도 이를 숨겼습니다. 자, 지난달에 김경수가 드루킹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송인배가 민정수석실에 드루킹을 자신이 소개했고, 그리고 2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송인배가 조사를 자진해서 실토해서 받았다라는 시점이 묘합니다. 김경수가 4월 14일도 하고 16일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일부 이야기만 했는데요. 4월 19일 날 김경수가 출마 회견을 오전에 해놓고 예고해놓고 그 다음에 미뤘는데요. 그날 오후에 이제 경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의 거취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가 출마를 하라고 통보를 했다. 그래서 김경수는 출마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경수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청와대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아마 김경수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뻗대기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내가 관여됐지만은 재수없게 엮여서 지금 농공행상이 잘못되어서 지금 이 사건이 조용히 체포하고 해결하려다가 터져서 시끄럽게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출마를 하게 되면 결국 출마해서 국회의원직 던지고 선거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조사받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때 내가 댓글 조작을 하고 했던 것은 다 우리 대선 이기자고 했던 거고 캠프에 보고도 했고 캠프에서 알고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VIP가 나보고 출마를 하라고 확실하게 말해 줘야 출마하겠다. 나한테 처음에 드루킹 같이 골치 아픈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이 송인배 아니냐. 자, 다 캠프 차원에서 했고 내가 그들을 겉으로 관리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왜 다 지고 가야 되냐. 김경수는 그런 입장이었겠지요. 자, 그런 입장에서 김경수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 출마 안 할 수도 있다고 기자회견을 해놓고 미루어버리는 이 극단적인 벼랑끝 전략을 썼고, 청와대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 김경수에게 안심하고 출마하라 이랬을 겁니다.
자, 김경수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송인배를 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송인배가 초조하게 결말을 지켜보다가 최종적으로 VIP가 김경수를 출마하라고 사인을 내리고 김경수가 출마 선언을 4월 19일 날 하니까 송인배가 4월 20일 날 내가 소개해줬다라고 하면서 지금 민정수석실에 조사를 자처했고 그때 한 번 받고 4월 26일 날 다시 한 번 받으면서 이 사안이 정리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들은 일찌감치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마디로 꼬리를 자를 것은 자르고 나중에 문제가 터져 놓을 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유권 해석과 또 입장 정리를 해둔 상황에서 하나씩 터져 놓을 때마다 대응해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다 처음부터 짜고 청와대의 지시하에서 김경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루킹을 압수수색하고 긴급 체포를 했다라는 정황까지도 하나 나왔습니다. 3월 20일 날 오전 9시부터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날 10시에 청와대에서 면접을 보자라는 전화를 도벤에서한테 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9시에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를 뒤졌을 때 드루킹은 아마 그날 밤에 늦게 긴급 체포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압수수색을 했을 때부터 사실상 드루킹의 신병이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루킹을 압수수색과 동시에 긴급 체포를 사실상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압수수색과 동시에 드루킹을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황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변호사한테도 느릅나무 출판사를 뒤졌다라고 지금 드루킹 일당이 연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100% 했지요. 경공모에서 법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스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무실 아지트와 또 핵심적인 인물 드루킹을 압수수색하고 체포를 했는데 도 변호사한테 연락이 드루킹 측에서 안 갔겠습니까? 100% 갔지요. 그래서 드루킹의 측근 A씨라는 사람은 도 변호사가 10시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상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도 변호사를 일단은 보내줄 것처럼 암시를 한 거죠. 한마디로 면접을 보자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긴급 체포돼서 구속되고 난 일주일 뒤인 3월 28일 백원우가 청와대 출입증 교환이 필요 없는 연풍문 2층에서 도 변호사를 오라 해서 만났는데 이때 둘이가 한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도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 면담 문제로 주로 만났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는 인사 검증 차원에서 만났다면서 드루킹이 김경수를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은 날 자리시켜 주려고 이런 거 저런 걸 물었다 하고 한 사람은 이 사람과 관련되는 걸 가지고 협박 사건이 있어서 조사를 했다는데 여기에 더 웃기는 것은 백은우가 도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루킹이 이미 일주일 전에 체포됐는데
그 만난 이유가 협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라 하면서 주범이 구속되었는지도 모르고 만났다라고 백운우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온갖 정보가 다 모이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김경수에 대해서 드루킹이 협박을 하고 김경수는 곤란해졌으니까 당연히 청와대에 상의를 했을 거고, 그래서 청와대가 나름 대책회의를 해서 경찰로 하여금 을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했을 거라고 보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압수수색을 하고 드루킹을 긴급 체포하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드루킹 일당 중에서 가장 엘리트 기업인 이 도변호사,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큰 로펌의 중진 변호사를 인사 때문에 만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도변호사가 드루킹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서 한마디로 긴급 체포나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 개입해서 나오지 않기를 바랬을 거다. 그래서 당신한테 자리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드루킹과는 별개처럼 약간의 희망을 줘놓고 실제로는 3월 28일 날 만나서 도 변호사에 대해서 입막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드루킹을 압수수색하고 긴급 체포를 할 즈음에 1시간 뒤에 도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에 대해서 다 총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화를 걸어서 안심시키고 막아놓고 여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청와대에서 한 자리 시켜줄 것처럼 전화가 왔는데 드루킹은 긴급체포되었다. 그러면 드루킹하고 내가 가까운 것처럼 여기에 나서면 내가 자리가 안 되겠다. 그랬는데 3월 27일 날 이미 오태규라는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이 되어 있다고 언론에 기사가 나온 다음날 도 변호사를 만나서 백운우는 아마 당신 이제 물 건너 갔고 상황은 끝났으니 이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사연인가 도 변호사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잠적해가지고 있어요. 한때 날짜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전부가 다 청와대 민정실에 개입이 깊숙하게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청와대 민정실은 모든 상황을 알면서 관련 사건을 정리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고 당사자를 체포하고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도록 하고 또 돈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무마시키는 쪽에 깊숙이 개입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인배를 조사한 내용을 임종석이 보고받았고 또 백운우가 도 변호사를 만나고 또 전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 김경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것은 전적으로 백운우는 조국 민정수석의 밑에 있어요. 그럼 조국은 바보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듣고 보고받고 또 지시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실제로 움직인 라인은 백운우가 지금 등장이 되고 그 윗선에는 조국 임종석으로 보고 최종 수순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조국과 임종석도 드루킹 특검의 조사 대상이고 이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 등에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또 이들이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개입되었는지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조국, 임종석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벗어날 수 없습니다.